한국에서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작은 묘목이나 고추,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를 심을 때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이 지지대를 세우면은 나무나 채소가 쓰러지지 않고요,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죠. 나무나 식물에게 나뭇가지가 지지대 역할을 하듯이 우리에게는 가족이 든든한 지지대이자 기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아도,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곁에 계시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형제 자매가 있어서 우리는 큰 바람이 불고 시련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첫 곡 김건모가 불러줍니다. 가족.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식물을 키울 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는 늘 정말 이렇게 지지대를, 고추 심을 때 또 토마토 이런 데 지지대를 네, 맞아요. 꽂아놓고 이렇게 묶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보게 되면 이렇게 줄 타고 올라가는 이런 식물들이 있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다 지지대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곱게 자랄 수 있어서. 네네. 네. 근데 이 지지대가 없으면 사실 자라다가 옆으로. 웃자라는 경우에는 막 옆으로 쓰러지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지지대가 없어도 식물이 물론 자랄 수는 있지만 야생으로 이렇게 나가보면 막 쓰러져 있고 네. 좌측 우측으로 막 넘어져 가고 옆으로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지대가 있는 식물들이 훨씬 관리가 잘 되어서 외관상도 훨씬 더 네. 예쁘고 더 튼튼하게 그렇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잘 자랄 수 있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 지지대는 내가 늘 옆에 있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항상 어떻게 대하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게 보니까 저희 가족도 서로 다 지지대가 되는 거네요. 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가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평소에는 또 제일 홀대를 하는 거가 이제 바쁘다 하면 먼저 가족의 스케줄부터 먼저 취소하는 경우가 저희들 다 다반사잖아요. 많아요. 네. 네.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맞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아유 당신 좀 이렇게 희생해 줘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떨 때는 지나고 나면은 막 미안한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저도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애가 그럴 때 있거든요. 엄마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이러면 맞아요. 그랬어? 그렇게 하고 잠깐 이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아프다가 또 바쁘면 그 지지대를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먼저 사용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우리 고국에 와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중국 동포 여러분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지대가 현실에서 있는 지지대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사는 제일 큰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면 가족마다 다 자기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아이를 위한다든지 우리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위한다든지 이것이 한계 지지대가 아닐까. 네.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지지대를 위해서 살기는 때문에 사는데 또 지대에서 벗어난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럴 때 옆에서 보시기에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예, 이전에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 보면 네. 돈이 뭐길래 하는 아이 편지. 네네네. 전 정말 너무 막 울컥해서 또 네. 이전에 운 적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분명히 그 지지대를 위해서 나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지대를 그렇게 방치해 두니까 지지대도 가끔은 이렇게 다치고 쓰러지고 이런데 잘 보존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가족인데 평소 가족들한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해하겠지 하고 지지대를 먼저 사용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왕이면 가족들에게도 내가 내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좀 꼭 안아주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한 가지 지지대보다 이렇게 네. 3개씩 같이 있는 네네, 지지대가 있잖아요. 있죠. 저는 그런 지지대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가 약간 힘들다 하면 이쪽에 그렇죠. 받쳐주고 같이 있으니까 받쳐주고.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부모는 아이의 지지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도 아이가 우리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뭘 할 때 생각해 보면 가족을 위한데 그 가족 안에 애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3갈래, 4갈래 이렇게 같이 있는 지지대가 하나가 다쳤을 때 잠깐 쉴 수 있게 그런 지지대를 원합니다. 네. 제가 그 3개 중에 하나가 먼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행복우체통에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길림시 김금복 씨가 보내오셨는데 나의 새 한정 며느리. 그러니까 한정 며느리가 3명인 거예요. 엄마나 한 명도 쉽지 않는데 3명이나. 네. 너무 궁금합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어른들이 출근에 편리한 쪽으로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 아들 셋을 몽땅 한조 학교에 입학시켰다. 애들이 커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한족 며느리를 데려왔다. 주위에서 처녀가 귀하여 장가 못 가는 노총각들이 수두룩한데 내 자식들은 한족 여자애들이어도 어렴찮게 가정을 이뤄 나이 시름거리를 덜어주니 고맙기만 하다. 내 나이 57세던 해 살만해지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살아가야 하는 앞길이 막막했다. 그런데 들어온 한족 며느리들이 아들들과 함께 한결같이 효도를 해오니 주위 친구들은 나를 보면서 늙음하게 자식복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집안이 잘 되려면 들어오는 사람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제 한족 며느리들은 제 남편들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데다 인물 체격 또한 예뻐서 보기가 좋다. 팔순을 바라보는 내가 항상 며느리 말만 나오면 이렇게 자랑 보따리가 끌어지니 나 혼자서도 즐거워 귀에 웃음이 걸린다.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도 맑다. 맏며느리가 시동생 치아가 안 좋은 걸 보고 거금을 내놓아 치과를 다녀오게 하였다. 옷가게를 하는 둘째 며느리도 뒤질세라 알럭달럭하게 예쁜 옷을 즐겨 입는 시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계절 따라 옷들을 보따리로 공급한다. 막내 며느리는 연세 있는 시어머니 떼식하기가 불편하다면서 아예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면서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하여 대접한다. 한족과 조선족으로 민족이 같지 않는 데다 부동한 언어와 생활 습관으로 불편할 때도 있지만 어른을 존중하고 형제간 돈독한 우위로 12식구로 대가정이 이루어진 우리 집안은 화목하기만 하다. 며칠 전 어느 하루에 있는 일이다. 어머니 많이 잡사라. 나도 많이 잡사라. 이런 인사말을 해와서 온 집안에 웃음보가 터졌다. 우리말을 잘하면 어떻고 잘 못하면 또 어떠랴. 조선족한테 시집을 왔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모든 행동이 쑥떡이 꿀떡으로 보인다. 조선족 남자들이어서 주방일을 잘하지 못해도 며느리들은 웃음으로 타이른다. 그런 며느리들이 소양이 갸륵하여 나는 가끔 돈 주머니를 끌러 손자 손녀들이 진보에 장대금을 내놓는다. 그래서 돈을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 나도 많이 잡사라. 재밌네요. 네. 하기는 중국어는 존대어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잡수세요. 뭐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말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표정이나 제스처나 그다음에 일종의 몇 개 단어만 네네.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존칭어를 쓴다는 것이 자기한테도 쓰는 거죠. 네, 어머니 많이 잡수세요. 그래야 되는데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있고 네. 아 이럴 때 쓰는 건가 보다 하고 어머니 많이 잡사라. 나도 많이 잡사라. 반말도 섞어가면서. 근데 네. 3명이 한족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그 할머니들은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게 문화생활도 다를 뿐만 아니라 네. 주위에서 다 뭐라 하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이렇게 효도를 잘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복이 많은 할머니십니다. 네.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도 맑다라고 하셨는데 네. 맏며느리가 시동생 치과에 다녀오라고 거금을 그러니까. 내놓고 둘째 며느리는 또 어머님 예쁜 옷을 그냥 보따리로 네, 맞아요. 가져다 드리고 막내 며느리는 아예 함께 산다고 하니까 아, 요즘은 네. 이거 드라마에서 나올 일들이지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한 집안에 이렇게 다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에서도 이렇게 함께 사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사실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은 가족이 핵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떤 걸 위해서 같이 사는가 하면 애를 키우기가 어려울 때 부모님을 그렇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효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출근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도움을 받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80대 정도 되면 아이들도 좀 컸잖아요. 정말 효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산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조선족들이 한족하고 결혼하는 예가 예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 동포들이 같이 뭉쳐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골이나 동포들이 같이 거주 지역이 있었는데 점점 저희 때 한 40대 정도 되니까 한족 학교로 많이 가고 또 졸업해서 이 전국 각지로 막 산산에 이렇게 흩어지다 네네. 보니까 문화도 한족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고 친구들도 한족 친구들 많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민족 그런 개념보다 맞으면 같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저보다 한 20살 정도 이상인 이제 삼촌, 이제 작은 삼촌 네네네. 이모들 보면 어머 한족 찾았다 하면 그게 큰 이슈가 됩니다. 막 그 친척들이 회의를 합니다. 네. 아, 결혼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대부분은 반대죠. 네. 네. 근데 그 가장 어려운 문화적인 차이가 어떤 걸까요? 대부분은 이제 언어 습관과 네. 식사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족 분들은 보통 이제 된장찌개, 김치 이거보다는 볶은 요리를 주로 네네. 많이 먹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생활하는데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많이 잡숴라 우리가 웃음으로 생각하는데 그 한쪽에서 이거가 네 이런 말인데 네. 이게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 처음 만났을 때 들으면 계속 반말처럼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쁠 때는 괜찮은데 네. 밉게 보일 때는 일부러 약을 올리는. 그리고 또 며느리는 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속상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뜻은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이런 충돌이 있고 또 조선족 남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한족 그렇군요. 남자들이 잘하죠. 집안일 잘해요. 그러면 일을 못하는 이제 한족 며느리와 일을 못하는 조선족 남자를 결혼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결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좀 잘 극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뭐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잡사라도 이제 여보 그건 아니고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 이제 서로 가르쳐 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 제 생각에는 여기에 어머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에 네. 이 세 며느리들이 서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김금복 씨 막내 며느님하고 함께 사신다고 하니까 어머님 잡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김부자가 노래합니다. 며느아기.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홈페이지에 아이디 난초, 사랑 난초라는 필명으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만 써놓으시면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굉장히 모르거든요.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이름도 좀 적어주시고, 네, 그리고 어디에 사는 어디에 누구인지, 네.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더 정성껏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전해라라는 시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시작인 봄이라 바쁘냐고 물어보면 올해는 불경기라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다고 전해라.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변덕 많은 날씨 때문에 온몸이 다 쑤신다고 전해라. 병원에 안 가봤냐고 물어보면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무섭다고 전해라. 고향에 안 다녀가느냐고 물어보면은 가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새봄을 맞으며 바라는 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해라. 아유,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적어 오셨습니다. 왜? 네. 100세 인생에 60대에 날 부르며 이런 노래 전해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대비해서 적어 주셨는데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네.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그렇죠. 전해라. 네. 전해라. 불경기라서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았다고 전해라. 이게 제일 마음 아프네요. 네, 저는 이제 친척분들이 이전에는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중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화를 하면 항상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잠깐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통화를 상대적으로 길게 합니다. 그럼 길게 하는 도중에 너무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그 통화에 걱정이 있는 거죠. 네. 일자리가 네네네. 없어서. 네. 아니면 일자리가 있는데 매일마다 출근하는 거 아니라 이제 오늘 있고 내일이 없고 그렇죠. 이런 거니까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보다 전화를 더 많이 하게 됐지만 그 즐거움보다는 걱정이 더 많던. 그래서 아까 노는 날이 더 많다고 전해라 할 때 네.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가슴이 철렁하는 네, 그런 이모한테 기분입니다. 막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일자리가 지금 잘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또 병원에 안 가봤냐고 물어보면 사실 작년도 그랬지만 지금도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걱정되니까. 네. 혹시나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그 전해라 하는 이게가 하나하나가 다 내 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제 애가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서 이제 피부과를 다니는데 코로나가 조금 심했다 하면 그 피부과는 사실 코로나하고 상관없는데도 네네. 일단 안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또 얼굴에 막 모자라면 내가 또 이사가 아니니까 치료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걱정되면서 또 다 찾아보고 또 갔다 오고 또 얼마 정도 되면 또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고. 그래서 정말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이 답답한 심정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 시로 이렇게 하니까 막 네, 울프고 싶네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맞아 내 마음이 저래 나도 네. 전하고 싶어라는 맞아요.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또 들어가신 분이 네.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그런 많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많죠. 제가 아는 분은 한국에 잠깐 나와가지고 일을 보고 들어간다고 해서 비자도 그 여행 비자를 맞고 왔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고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본인이 올 때 겨울에 와서 작년에 일이거든요. 겨울에 와서 겨울로만 가지고 네네. 왔는데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네네. 보험옷을 차려입고 그래서 한여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비자 연장이나 이런 거는 이 한국이 다 해주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를 못 찾게 되잖아요. 처음에 그 여행 비자로 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있다가 그 또 다시 귀국하는 분들 또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장 갔는데 네. 못 들어오는 네 그런 경우도 봐서 아휴 진짜 저도 이제 고향에 보통 1년에 최소 한 2번 정도는 다녀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1월에 딱 들어와서부터는 네. 지금은 부모님하고 형제 자매하고는 영상으로만 네. 네.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잘 건강하게 잘 계시고 저희 집은 이제 그 우리 집안에서 그나마 제일 큰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는 같이 지내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네. 막내 동생의 둘째 돌잔치를 지냈거든요. 네네네. 보통 돌잔치 하면 그래도 북적북적하게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작년 7월에 지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전부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막 예. 축하 서로 나누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막 맞아요, 그러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게 초반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정말 네. 방법 없는 방법인데 지금 자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 요즘은 돈도 봉투도 주고받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피부를 맞대면서 막 이렇게 서로 숨 쉬는 그렇죠. 것도 듣고 눈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포옹도 하고 네, 그러고 맞아요. 싶잖아요. 그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새봄을 맞으며 바라는 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면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맞아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해라라고 하셨어요. 이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백신 맞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저는 아마 좀 마음은 네. 올 겨울에는 좀 중국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거 성급한 그런 건가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원하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일자리가 많아져서 정상적으로 살기를 네. 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가족도 이제 일자리를 잃은 분도 있고 또 학생들이 네네.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학생들이 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 친구들한테 새로운 일자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얘네는 사회로 나가는 이 시점에 너무 어렵게 지금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까워서 하루빨리 정식하고 일자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그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데 모두 다 이렇게 그 자유롭게 가서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백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코로나 하면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그 공포스러움은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대비를 계속 이제 지혜롭게 하면서 그래도 여기저기서 좀 터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은 많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말처럼 올해 말쯤에는 중국 드나드는 것이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네. 인터넷으로 아마 살고 계신 곳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어디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가 이렇게 해보시면은 뭐 동네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서 무료 검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구청을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검사하는 것이 병든 사람 아니면 그 연관 사람들만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오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번 검사해볼까? 그렇죠.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동포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봄 맞으시면서 얼른 코로나 종식되기를 우리 함께 기원해보죠. 이해란이 노래하는 100세 인생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과 또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녕성 요동항전연구센터가 만주성 위터 등 유적지를 답사했다면서요? 네, 심양 서재 려동 항전연구센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활동을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려동 항전연구센터는 중국 근대사 사료학 학회 산하 단체로 여러 분야의 역사 연구자,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넓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홍색 문화를 전승하고 항일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2월에 설립했습니다. 일전 장홍군 여동 항전연구센터 부임을 비롯한 일행은 만주 정유의 예터, 봉천 기독교 청년회 예터, 조선의용군 어가황 회의 회지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네, 요동항전연구센터에서 역사 유적지 어디를 어떻게 답사했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해 7월 1일 정식 개관한 만주 성의 예터 기념관의 중공 만주 성의 역사 진열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을 맞이했습니다. 중공 만주 성의 개황, 중공 만주 성의 능도하의 동북 인민의 가르를 초출했던 항쟁사를 덧편과 유물로 전시했는데요. 그 가운데 리홍광, 리동광, 한낙연 등 우리 결의 항일 영웅들의 모습이 눈에 안겨와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긍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일행은 우리 후대들이 이곳을 방문해 홍색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역사 유적을 전승 보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이어서 일행은 심하구 소양가에 위치한 봉천 기독교 청년회 예터를 향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통문화 교육을 재창, 견지하고 일본 제품을 배척하는 애국운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건출한 정치 활동가, 인민예술가로 불리는 한낙연은 일찍 당의 파견으로 봉천에서 봉천미술학교를 꾸리면서 당지부 건립을 준비할 시기 봉천 기독교 청년회에 와서 애국 청년들에게 혁명의 도리를 깨우쳐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답사를 함께 했다면서요? 네, 일행은 도심에서 20km 떨어져 있는 우홍구 조선족 어강 서학교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의용군 어가황 회의 회집 비석도 찾았습니다. 휴일도 마다하고 백기송 교장이 일행을 맞아주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 회의 회지 비석은 2007년 조선족 노전사들과 부분 조선족 유지들이 심양 해방 6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의용군의 투쟁 정신을 기리고 홍색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자금을 모아 세운 것입니다.
중국 조선민족사학회는 이것을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측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유감을 안고 있습니다. 려동 항전연구센터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으며 혁명 유적지 답사와 연구를 통해 려동 항전 사적 발굴과 연구, 특히는 려심 지역 우리 결의 혁명 열사들의 사적 발굴 등으로 홍색 문화 전승과 학렬 정신 고양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윤영성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청년 단체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네, 최근 3년 동안 사할린 주한인협회 청년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청년부는 주사할린 한인청년회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자원봉사기획, 주화시의 행사, 주한인협회의 대규모 행사 추진과 조직이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사할린 주한인협회가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할린 잔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인협회 회장에 따르면 올해 국제의료보건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총 책임을 청년회가 맡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청년들이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해주고 있어서 참 흐뭇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청년회는 자원봉사만 아니라 자비로 한국산 쌀을 구매하고 지방에 있는 1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선행위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쌀을 깐사카, 프라우다, 카르나자봇, 네벨스크, 체홉, 사마리, 마카라 등지까지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아침 일찍 출발한 청년회의 오바디미르 회원과 김마르정 회원이 샥저스크와 우글고르스크 어르신들에게 50여 포대를 쌀을 전달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움직인 박순옥 회장은 한인들과 만나 올해 연주기국 사업 설명도 해주고 여러 질문 대답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서